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헤어졌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봐줘서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인생에 망하는 지름길로 알아서 가더라고요. 이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이지 남에게 절대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였습니다. 당장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막장보다 더 막장이었던 제 전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아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 나 있잖아. 괜찮아. 못 보면 어때?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수능 한 번 망쳤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러지 말어. 저는 고3 때 수능 시험을 망쳐서 결과는 보나마나 원하는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셨으나 그래도 이왕이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까지 한 번에 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예상대로 저는 시험을 잘 보지 못했고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길을 찾아볼까 싶었는데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걸 보고는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입사한 곳은 중견기업이었는데요. 인지도도 높았고 기업이 탄탄하다는 것도 확인한 뒤 지원했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복지도 좋았고 연봉도 좋은 편이라 몇 군데 더 합격한 회사가 있었으나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했네요. 입사 후 부서별로 교육이 있어서 처음 일주일간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특히 기획실에 있는 부장님은 제가 신입일 때부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대놓고 저만 챙겨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이에요. 가끔 점심을 사준다며 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한턱 쏘는 날도 많았고 커피를 돌리기도 하셨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잘해주는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항상 저에게 더 말을 걸고 부서 위치도 다른데 꼭 제가 일하는 부서 앞까지 일부러 와서 인사도 하고 가는 등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해주는 직원도 있고 부서 사람들과도 사이좋고 동기들과 어려운 것도 서로 물어보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아, 이제 이사님이시구나. 고마워요, 경아 씨. 경아 씨도 금방 과장 자리 올라갈 거예요. 이제 대리다라는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입사 동기들보다 업무 실적도 좋고 근무 평가도 좋아서 이런 승진이 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입사와 동시에 대리 명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 입사한 지 3년이 좀 넘어서 대리 직급을 달았습니다. 그러니 대리로 한참을 더 일해야 과장 승진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저와 별로 차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입사 당시 부장님이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사님이 되었네요. 일을 정말 잘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서 빠르게 승진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물론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으나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직원인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경아 씨, 퇴근 시간인데 아직 사무실에 있네요? 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자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그래요? 열심히 해요. 남편은 어느 날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자 열심히 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퇴근했는데 역시 자상하신 분이시다 생각하고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남편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시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저녁도 안 먹었을 텐데 굶어가면서 일하는 건 안 되죠.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퇴근하려다가 마침 약속도 취소되고 이 큰 회사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경아 씨가 생각나서 다시 왔어요. 그런데 디자인팀에도 야근하는 직원들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암튼 난 경아 씨만 본 거니까 우리 얼른 도시락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회사 일 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이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회사 내에서 소문이 나면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조심하며 다녔습니다. 혹시나 남편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기도 해서 되도록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네요. 그렇게 사내 연애를 약 1년간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30이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 역시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던 것이 회사 대표가 시아버님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사장님이 왜 여기 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대표 아들이었던 거죠. 아니, 사장님. 어서 와요, 박 대리.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버지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부담돼서 나 만났을 거야?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소문났던데 우리 아들하고 만난다고 하길래 빨리 좀 데려오라고 했더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너 같은 며느리 데려오라고 그러셨어. 정말? 맞아요. 내가 회사에서도 몇 번 봤는데 항상 열심히 하길래 보기 좋았어요. 시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시부 말고 시모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일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요. 앞으로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 열심히 해줘요. 그럼요. 저 계속 회사 다닐 거예요. 결혼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얘기도 잘 통했고 서로 칭찬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동안 회사에서 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터라 청첩장을 돌릴 때 전 직원이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다들 축하해 주셔서 행복하게 식도 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들과 비슷하게 승진도 했습니다. 남편은 임원의 시부가 대표라 회사 사정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회사 일도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경아야, 요즘 별일 없지? 엄마, 똑같지 뭐. 아빠가 손주가 보고 싶으신지 너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난리셔. 내가 겨우 말려서 바쁜데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 아, 엄마, 나 아직은 아이 가질 생각은 없어. 시댁에서는 뭐라고 안 하셔? 응,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 거기다 재호 씨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래, 알았어. 엄마도 빨리 애부터 가져라. 이건 아닌데. 네 아빠가 너무 바라니까 한번 물어봤어.
바빠도 아빠한테 가끔 전화하고. 시간 내서 재호 씨랑 갈게요. 저는 물론 남편도 이세 계획은 당장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최대한 아이는 늦게 낳고 싶어 미루던 중이었어요. 일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승진 욕심도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임신해서 배부른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회사는 쉬어야 하는데 그게 좀 걸렸죠. 그래도 저희가 딩크 부부는 아니었기에 혹시나 아기가 생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러 계획을 안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회사 대표직을 주셨습니다.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었어요. 경아 왔어? 오늘 힘들었을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오늘 재호 씨 대표 자리에 앉은 날이라 다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요. 네, 엄마. 좋은 날이잖아요. 재호, 너 아주 입이 귀에 걸렸다. 당연히 좋죠. 너 일 잘해야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사장 아들인 거 전 직원이 다 아는데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 아버님은 남편이 대표직에 앉은 날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편은 그저 신나 보였습니다. 사실 아직 남편이 회사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나이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기도 했고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남편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과 직원이 아니라 관여할 자격이 없었는데 총 채용 인원은 12명이었고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저 회사 다니는 직원이 아닌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능력 좋은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요. 인사과에서는 제가 입사한 뒤로 회사 규모는 점점 커졌고 채용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기간이 끝나고 입사한 사원들을 보니 제가 막 입사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풋풋하고 실수를 해도 너무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여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옷도 잘 입고 유독 예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안에 사장님 계시죠? 네, 사모님. 회사에서는 사모라고 하지 말아요. 알았죠? 네. 안에 계시니 들어가 보세요. 고마워요. 여보.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늘 같이 퇴근하자. 어쩌지?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 저기 친구들 보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너무 늦지는 말고. 평소 같이 퇴근할 때가 많아서 퇴근 시간이 지나 사장실로 갔는데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만난다기에 그냥 집에 왔는데 새벽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깜빡 잠이 든 저는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대체 언제 왔는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늦으면 늦는다고 하고 먼저 자라고 꼭 전화를 해주었던 남편인데 언젠가부터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외박도 하곤 했죠. 여보, 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 몰라. 시간을 못 봐서 한두 시쯤 들어왔겠지. 내가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렸는데? 몰라. 늦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출근 시간이라 바빠서 각자 출근을 했는데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괜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과 자주 어울렸는데 그중 제가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고 했던 여직원과 같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직원이니 잘해주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일 때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촉이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최서원하고 자주 점심 먹는 것 같던데? 어? 뭐 그게 내가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어서 요즘 대표는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지낸다길래. 그거야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인데? 으이,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기 옛날 생각 안 해? 내가 당신 처음 들어오고 나서 엄청 챙겨줬던 거? 그거야 자기가 나한테 관심 있었을 때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당신 직급이 사장인데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안 좋다고. 별걸 다 신경 쓴다. 알아서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저 알겠다며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친절이 과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여직원과 단둘이 붙어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 와이프였기 때문에 같은 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그 얘기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입사 동기들과 오랜만에 저녁 약속이 생기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화야, 너 괜찮아? 뭐가? 요즘 소문이... 그 최지은이라는 사원 말하는 거지? 그래, 네가 모를 리가 없겠지. 타 부서에서도 말 많아.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말했더니 조심한다고 하더라고. 대표님만 조심할 게 아닌 것 같아. 회사 안에서도 일부러 더 몸 밀착해서 다니는 게 보이고 애교도 장난 아니다더라. 들어보니 사장실에도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듣고 보니 얼굴 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가 남편에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데 자꾸 얘기하면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처신 잘하리라 믿고 그냥 두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네요. 야,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래?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거의 다 그렇게 본다고. 아무리 잘해주고 싶더라도 거리를 두라고. 뭐? 너 혹시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의부증? 잘 생각해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 회사 대표가 직원들 일 잘하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는데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이래? 그럼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해. 왜 유독 그 최사원한테만 잘하는 건데? 설마 너 질투하냐? 여보,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그럴 나이 아니잖아. 그만해. 듣기 싫다. 혹시 그 여직원한테 관심 있어? 뭐라고? 야, 미쳤냐? 너 병원 좀 가봐라. 남편은 제 얘기를 듣기 싫어했고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긴 사심이 아니고 회사 대표로서 잘해준 거니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대표 와이프니 제 앞에서는 직원들이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대표가 여직원하고 바람난 거 아니냐고 했죠. 뒤에서 그런 말이 들리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한동안 일에 집중도 못할 정도로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대표인 남편을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행실이 저러니 그동안 아버님께서 쌓아놓은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과 집에서는 툭하면 싸웠고 남들은 다 의심해도 저만큼은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최지은이라는 여직원이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사장실에 갔을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대표 와이프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장실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출근도 각자, 퇴근도 각자 하고 살아서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곤 했는데 요즘 들어 계속 싸우고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안 좋은 감정을 좀 풀어볼까 싶어 사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 비서실에 전화해서 남편의 일정을 물었는데 퇴근 시간 이후 일정이 없다기에 저는 저녁 6시가 좀 넘은 시간에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보통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비서가 자리에 있는데 이날은 이미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실 문을 바로 열어봤는데 글쎄 그 여직원과 단둘이 있더라고요. 둘이 뭐야 지금? 여보, 퇴근 안 하고 여긴 왜 왔어?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사장 와이프 티 안 낸다고 했으니까. 퇴근 시간 지났고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온 건데 이게 뭐야? 그렇게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더니 내 말이 다 맞았네. 저 그만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상간녀는 아주 뻔뻔하게 웃으면서 사장실을 나갔는데 남편 역시 뭔가 방해를 받은 것 같아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퇴근해. 나 일이 좀 남아서. 무슨 일? 저녁 만나는 일? 야, 이름이 있는데 년이 뭐야 저급하게. 그래봤자 상간녀잖아. 이러려고 비서도 빨리 퇴근시켰니? 빨리 나가. 일할 거 남았어. 남편은 저를 자꾸만 보내려고 했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자기 와이프한테 들켰으면 어떤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아서 그냥 나왔는데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서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상간녀가 함께 퇴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차에 상간녀가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쫓아가 보려고 했으나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딴 여자랑 뒹굴었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청심환까지 먹었네요. 집에 온 지 3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돌아왔고 어차피 들킨 거 막 나가기로 한 건지 제가 뭘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여보! 아, 시끄러! 다 맞잖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냐고! 남편은 제 질문에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사했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간녀를 봤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갔던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뭘 어째? 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결혼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았어야지.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고 오히려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더 깔끔한 건데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길 바라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짓을 보면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어서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했네요. 두 사람의 불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후 한동안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둘의 애정 행각이 더 심해지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출근하면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 되면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 더 막 나갔습니다. 시부는 전부터 저에게 종종 전화하셔서 남편이 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곤 하셨는데 현재 이런 상황도 모르시고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주말에 시간이 어때? 네, 아버님. 어쩌죠? 이번 주말은 일이 있어요. 그래? 그럼 시간 될 때 오너라. 재호 안 온다고 하면 너 혼자라도 와. 그럴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어이, 그럼. 일 안 하고 쉬니까 많이 좋아졌지. 그럼 바쁠 텐데 어여 일 봐.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서 혼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할 일도 아니어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겠죠. 신입 주제에 저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회사 대표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보였습니다. 마치 벌써 사장 사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더니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메모지가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내가 아까 전화 대신 받았는데 비서실에서 급히 찾는 모양이던데.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되지 않아 급한 일 해결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네, 아까 전화했는데 자리에 없었나 봐요. 잠깐 사장님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게 혹시 아내 최지은 사원 있어요? 아니요, 좀 전까지 있다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계속 사장실을 드나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찾으셔서 제가 전화드렸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왔어. 이리 와 앉아. 용건만 얘기해. 말 좀 들어.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밖에 직원들도 있는데. 앉았어. 됐지? 할 말 해. 최서원 곧 부사장 될 거야. 뭐라고? 회사가 무슨 놀이터야? 마음대로 하게? 야, 여긴 내 회사야.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 세상 모든 회사 대표가 당신처럼 마음대로 하고 사는 줄 알아? 지금 당신만 몰라.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그거야 내가 알 필요 없고. 다들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만 수군거리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이 회사 사장이니까. 대표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구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쯤 되면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텐데 왜 버텨? 내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구나. 내가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결국 이 끝은 이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나오니 남편 말대로 해주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누가 이기나 하고요. 회사에서는 되도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외 지사와 회의라도 할 때면 남편이 참석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직원들이 안 보는 사이에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지속될수록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사 연차를 내고 친정으로 갔네요. 어머, 경아야! 어쩐 일이야? 회사 안 갔어? 오늘 연차 썼어. 그럼 집에서 쉬지 않고 그냥 친정 온 지도 오래됐고 엄마도 보고 싶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 어. 저는 엄마한테 내색 안 하려고 아닌 척 애썼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나 사실이야? 음, 사장실에서 둘이 그러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서도 알고 계셔? 아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 경아야,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 엄마도 그래? 내가 조용히 이혼해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거야? 그러고 살지 말라고. 아직 애도 없는데 이혼하고 네 인생 살란 말이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버텨. 사람 심리가 그래. 네가 계속 그럴수록 두 사람만 서로 좋다고 난리라고. 사실 저도 엄마와 생각이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헤어져 주기 싫어서 짜증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던 건데 이럴수록 힘든 건 정말 저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다녀간 날 이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니,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너 생각이냐? 아님 둘이 얘기 끝난 거냐? 이미 서로 얘기 끝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시아버님이 이유가 뭔지 계속 물으셨으나 성격 차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히 나가고 싶어서요. 남편이 다른 여자 생겨서 만나고 다닌다고 말해봤자 구질구질해 보였고 소송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말씀도 다 드렸겠다. 이제 나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며느라, 경아야, 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정말 우리 아들보다 널 아꼈던 거 알지? 네, 그럼요. 말로만 딸처럼이 아니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것도 알지? 네, 내가 너를 한두 해 본 것도 아닌데 네 속을 모를까? 둘이 성격 차이면 재호 이 녀석이 진작에 나한테 말했을 것을. 이유가 뭐냐? 응? 어서 얘기해봐. 저는 결국 다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좋아 결혼을 했으나 시부모님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지라 이혼하면 이 두 분을 못 볼 생각이 더 마음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혼을 고민했던 것도 있었는데 속이고 이혼하면 내내 마음에 걸릴 것 같아 남편이 바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숨길 것도 없었네요. 시부는 저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없는 텅 빈 집을 보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그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빠르게 수리될 거라 예상해서 대충 제자리에 있는 물건들도 정리해 두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혹시 사표 냈어? 네, 아버님. 저 오늘 사직서 냈어요. 기다려. 네? 네 사표 당장 수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 말 알겠지? 아버님은 저에게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서 수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는 저한테 그간의 일들을 들으시고는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이름을 듣고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 확인차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결혼 전 만나다 헤어진 모양이었는데 못 잊었던 모양이었죠. 거기다 인사가에 확인해 보니 이력서에 나온 경력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위조된 증명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벌 자체가 가짜였던 겁니다. 전문대를 나와놓고 4년제라고 이력서에 써서 제출했고 컴퓨터 자격증은 부풀리고 어학 자격증도 가짜였고요. 너무 정교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부가 지시해서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밝혀진 겁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하고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시부가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것만 지켜보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사직서를 내고도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니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보기 싫었을 겁니다. 저기요. 네? 왜 자꾸 나와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혼을 하든 말든 그쪽에 신경 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긴 회사인데 직급을 불러야지 저기요라뇨. 기본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사람이 완전 바닥이네. 뭐라고요? 야, 나가려면 빨리 나가. 네가 그러면 우리 자기가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럴 일 없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 줄이나 알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상간녀는 저만 보면 시비를 걸고 약 올리려고 했으나 정작 제 말에 당하는 건 상간녀였네요. 그렇게 당하면 사장실에 쪼르르 가서 다 얘기하곤 했는데 남편은 상간녀 말 한마디에 저를 불러다 세워놓고 한 소리씩 했습니다. 제발 좀 나가라고. 때 되면 알아서 나갈 거야. 그게 대체 언젠데 그러냐? 사직서 냈다며?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건데? 나한테 미련 남았어? 위자료 준다고 할 때 나가 제발! 너 계속 이러면 나 돈 못 준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그때 아버님이 회사에 나오셨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장실로 오셔서는 남편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나오셨어요? 너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어. 그러더니 비서에게 시켜서 인사부장에게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쉬시지. 너 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태 읽은 거 다 말아먹을 작정이야?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회사 실적은 물론 이미지도 얼마나 중요한데 사장이라는 놈이 여자나 끼고 일도 안 하고. 그때 사장실로 인사부장님이 오셨고 그 뒤에 상간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장님이 상간녀도 함께 데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 오히려 저를 보고 빨리 나가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상간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는데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우스웠네요. 최지은 씨, 우리 재호랑 전에 연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한 번 왔었지. 내 기억으로는 그때 전문대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입사했나? 여기 입사 조건은 4년제 졸업자인데 당장 설명해봐.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답하려 하자 넌 가만히 있어. 최지은 그쪽이 대답해보게. 그게 편입했는데요. 그래서 증명서도 다 제출했고. 증명서가 다 사실이란 말이지? 네, 그럼요. 그러자 인사부장은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어학 점수가 높길래 제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더군요. 일부러 상간녀를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다면 상간녀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게! 문서 위조는 형사고발감이야. 어디서 가짜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들어오기를!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 쪽으로 가더니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사장인데 그리고 그 문서 실은 재호 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내면 합격이라고 해서 받은 잘못밖에 없다고요. 뭐야? 너 이 자식! 아버지,
얼른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왜 회사 일에 관여하세요? 회사가 장난이야? 이제 대표는 전데 왜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시부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고는 내가 너 혹시나 싶어 자리만 빌려줬는데 회사를 이딴 식으로 운영해?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여기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준비하는데 니까짓게 대체 뭐길래 자격도 안 되는 여자를 쉽게 입사나 시켜주고 둘 다 당장 나가! 상간녀는 남편 옆에 꼭 붙어서는 울고 있었는데 상간녀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긴 남편은 상간녀를 밀치고는 짜증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자꾸 울기만 하고 어떡하냐고 징징거리는데 짜증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거기다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줄 알고 회사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으니 열받았겠죠. 결국 상간녀는 자기를 밀친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니 네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빨리 말해. 야, 이거 안 나? 이거 진짜 옛날 버릇 못 고치고 네가 손버릇이 나빠서 그때 헤어진 거 모르냐? 좀 변했나 싶었는데 똑같네. 아, 놓으라고! 야, 지금 내 머리 잡았어? 빨리 나. 사장실에는 저와 시부는 물론 인사부장까지 있었는데 상간녀와 남편의 행동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저질스럽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는데 아니 진짜 사장 아니었어? 너만 믿었는데 이게 뭐야?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시켰잖아. 이렇게만 하면 회사도 다니게 해주고 부사장은 물론 사장 와이프 된다고 네가 나 꼬드긴 거잖아. 나한테 먼저 연락한 건 너 아니야? 둘이 한참을 서로 탓하고 있을 때 시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당장 그만 안 둬! 앞으로 대표직은 경아가 맡게 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는 물론이고 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든 다시 만나든 간에 저는 어차피 회사도 그만뒀고 이혼도 할 건데 회사 대표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끝을 보았고 저도 더는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마저 챙겨 친정으로 갔고 이혼 도장도 찍었습니다. 애도 없어서 양육권이나 친권 이런 것도 없었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걸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긴 했으나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하고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니 상간녀 소송이니 하면서 몇 년 동안 재판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기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아직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며칠 정도는 나오라고 했는데 고민 끝에 시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전화 못 받았어?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요. 제가 굳이 회사를 계속 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요. 재호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생각도 하지 마라. 너 일 잘하는 거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 있어? 내 말 듣고 회사 이끌어봐. 대표 자리 앉아보라고. 죄송해요. 시부는 계속해서 대표 자리를 권하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다가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협의 이혼이라고 해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 시부는 저에게 전화도 많이 하셨고 제가 너무 완강하니 친정으로 직접 찾아도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너무 아끼는 직원이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는 제가 맡기엔 너무 커요. 경아야, 나 혼자 해외 바이어 만나고 와서 계약 성사시킨 것도 알고 있고
동기들보다 먼저 과장 승진도 했고. 난 너 믿는다. 내가 누굴 믿고 회사를 맡기겠어. 시아버님은 친정까지 찾아오셔서 계속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을 찾아오셨죠. 회사 운영이 힘드셔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 쳐서 다시 나오다 보니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고 도와줄 테니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일 욕심에 아이 갖는 것도 미룰 정도였는데 이쯤 되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능력 좋은 여자 대표도 많다고 하니 해보자 싶은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이 아닌 대표로요. 혹시나 직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얘기가 오갈까 걱정도 했지만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었어요.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자 싶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했네요. 남편은 시댁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진 재산이 좀 있었는지 큰 소리치며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쓰는 건 금방인 거 아시죠? 얼마 안 가 탕진하고 다시 시댁에 연락했더니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그 문자가 하나같이 다 저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냥 이혼만 하고 꺼지면 될 걸 가지고 네가 원한 게 이거냐? 차단을 해도 누구 폰으로 그렇게 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건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는 그런 문자에 상처받을 제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냥 문자나 보내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 사장실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제지당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네요. 그러다 회사 주차장에서 마주친 남편은 문자로 실컷 욕하고 원망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비켜. 야, 경아야. 아빠한테 네가 말 좀 잘해줘라. 어? 뭐? 우리 아빠 내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 어디에서 만나든. 그러자 제 뒤에서 욕을 하길래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주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인 걸 안다면 적어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사과에서 상간녀에 대한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다른 회사에서 상간녀가 어떤 직원이었는지 물어보더랍니다. 이 회사 다닐 때 사고 쳤던 게 다른 회사에도 빠르게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이력서를 받으니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들을 했다고 하네요. 또 근태는 어땠는지도 물어보는 회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되는 대로 이력서를 넣은 건지 그렇게 해고를 당해 나가서도 여전히 전 직장에 피해를 주니 어디 가서도 제대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하면서 전 시부와도 자주 통화하며 지냅니다. 사실 전 남편과 문제로 이혼했지 전 시부모님과의 문제는 없었으니 통화하는 게 불편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한번 회사 나오세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보려고. 보고받을 것도 있고. 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괜찮지. 그래도 나이는 못 속여. 이제 회사 일도 완전히 너한테 맡기고 여행이나 다니며 지내고 싶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은 안 돼요. 자주 나오셔서 저 일하는 것도 보시고 더 알려주시고 하셔야죠. 그래, 나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해보마. 아버님은 통화를 끝내기 전에 끝까지 전 남편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시모에게 돈 달라는 연락을 해온다고 했는데 시모까지 경제적 지원을 다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사장 직급에 가진 돈도 많아서 풍족하게 살았다가 돈과 명예가 사라지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하는 말들은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절실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스스로 돈 벌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이제 저와는 정말 상관없고 저는 일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니 확실히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일 열심히 해서 회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